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유형은 사실상 이제 교재에서는 근의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의 분리. 이제 어떤 실수 p에 대하여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뭐 실수 p가 두 근보다 작다, 혹은 두 근 사이에 있다, 혹은 두 근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근 사이에 이제 실수를 집어넣어서 분리시킨다, 뭐 이렇게 느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이런 어떤 케이스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네, 조금 이제 난감할 수 있어.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에 대하여서 판별식도 쓸 거니 잘 보세요. 쌤,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a라는 놈을 이제 양수로 가정하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로 그릴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뭐 p라는 이 실수가, 물론 이제 a, b, c 다 실수입니다. 얘네들도 개수는 다 실수고요. 돌아가서, 자, 실수 p가 두 근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두 근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두 근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물론 두 근이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두 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x축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자, 거기에 대하여 쌤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때 p라는 놈은 두 근보다 작다 했으니 x축에 대하여서 여기 표현되겠지, 그치? p는 알파의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래? 어떻게 이제 보장해 줄래? 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먼저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첫 번째로서는 이제 두 실근이라 표현을 했으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줘야 될 얘기는 뭐냐면, p에 대하여 그놈의 함수값을, 이 그래프에 대해 함수값을 얘기를 했을 때 양수지, 그치? fp라는 놈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느낌상 이해되죠? 얘가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 쳐봐. p가 여기 있었으면 fp는 음수로 표현이 됐겠지. 자, 그러니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음으로써 이 함수값 자체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작정 fp가 0보다 크면 여기에 p가 있었을 때도 0보다 크니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즉 두 근보다 작은지 큰지를 이제 보장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축에 대하여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축보다 왼쪽에 있다, 이거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축보다 왼쪽에 있다. 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되는 것이고 x좌표 얘기하는 것이지, 그치? 축보다 왼쪽에 있다. 쌤이 이거를 그냥 축의 방정식보다 p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요거를 다 만족시켜야 p라는 놈이 두 근보다 작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이 증거를 낼 수가 있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fp라는 놈, 즉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놈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축방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자, 요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로 p라는 놈이 두 근보다 크다 해볼까요? 크다. 그러면은 p가 왼쪽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있다라는 소리이고, 똑같은 표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p라는 놈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도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p라는 놈이 축방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치? 오른쪽에 있어야 두 근보다 크다라는 사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제 세 번째로서는 요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p가 두 근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있는 것은 쌤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두 근 사이에 있다. 예를 들어서 x축 이렇게 있고요. 함수가 이렇게 생겨있다 쳐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있고, 각각에 대하여 이제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 근 사이에 있으면 여기 있다라는 소리죠. 두 근 사이에 있다라는 소리는 자, 여기 있다라는 소리죠. p가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p가 0보다 작다. fp에 대해서 그 함수값은 이 x축 아래에 있죠. 그러니 이 함수값 자체는 0보다 작다로 바로 그냥 끝이야. 이게 조건이 답니다. 자, 그러면 왜 판별식 d에 대한 표현 안 해줍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판별식은
판별식 D라는 것은 교점 얘기하는 거지. 교점의 개수. 근데 이미 FP가 0보다 작다라는 표현 자체는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미 그 함수 fx에 대하여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 축하고 두 개의 교점을 무조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 표현 안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쵸? 판별식 D가 이미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FP라는 놈이 이제 함수 중에서도 낮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x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교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점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 따로 판별식에 대한 얘기 해줄 필요 없고 축의 방정식하고도 얘기할 필요 없죠. 두 근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 그냥 저 FP가 0보다 작다 이 얘기만 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쌤이랑 1번, 2번 이렇게 또 5번인가요? 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 9번, 유형 9번에서 했던 얘기죠. 요 얘기는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랬어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즉 두 근의 곱의 자리가 알파, 베타가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1차,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양수인 상태에서 요 자리가 이제 두 근의 곱이죠. 그러니 k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9라는 놈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9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니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 놈을 만족시키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두 근 사이에 이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두 근 사이에 존재하게끔 만드는 어떤 조건은 F1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근 사이에 여기 알파고 베타면 두 근 사이에 여기 1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1에 대하여 함수값이 음이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도 필요 없고 축의 방정식을 우리가 들이밀 필요도 없죠. 그냥 F1이 0보다 작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니 1 집어넣으시면 1 빼기 m 플러스 4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럼 5보다 m이 크다 이렇게 처리만 해주시면 되니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요것은 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그림을 살짝 그려서 이해를 해봐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근에 대하여 여기가 알파고 베타이다. 그때 1이라는 놈이 두 근보다 크다 그래서 1이 여기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조건을 얘기해 줄 수 있었죠.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굳이 커야 할 필요만 없어요. 꼭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돼. 자,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뭐였어? F1이라는 놈이 F1이라는 놈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이 놈의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여기 축보다 왼쪽에 있다. 이거 해줘야, 오른쪽에 있다. 이거 해줘야 되지. 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 축의 방정식을 쌤이 그냥 축방이라 할게요. 그러면 1이라는 놈은 축방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4분의 D 해주시면 K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흰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혹은 K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자, 두 번째 F1이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2K 플러스 6 빼기 K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해보시면은 자, K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축방보다 1이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축방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이니 축방은 어떻게 구해? 약간 이제 이게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척만 해보면 x 플러스 k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k라는 놈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축의 방정식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니 마이너스 k보다 1이 이제 크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하면 양쪽에 곱해주시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 수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7이란 놈보다는 커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러니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되겠네. 그치? 쌤 잠깐만요. 쌤이 이거 확인해 보니까, 자, 쌤 이해를 잘못했죠. 지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즉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 반대로 표현하셔야 되죠.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축의 방정식에서 이제 쌤이 확인을 했지. 그 말의 뜻은 3번 축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근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두 근보다 크다 작다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축의 방정식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축방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니 식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1이란 놈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k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푸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k가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표현되겠지. 요렇게.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몇이니? 마이너스 7. 그러니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범위죠. 요 범위. 그러니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k라는 놈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 범위를 만족시켜주면 되는 것이니 5번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모든 조건을 이제 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야 이게 조건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